네, 레인보우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채경하고요. 제 옆에는 장필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뭐 부끄럽지 않습니다. 네, 한겨레 박해의 장필수 기자입니다. 네. 네. 뭐 매번 박해일을 봐가지고 저는 너무 좋네요. 아, 이제 뭐 사람이 계속 범죄를 저지르다 보면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 않나요, 이제? 박해일 씨가 요즘 준비하고 있는 기획이 뭔가요? 아, 저는 제가 요즘 준비하고 있는 주제는 뭐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잘 알지는 못하는 주제인데요. 네. 뭐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입니다. 네. 네, 지금 검찰이 뭐 수사 계속 진행 중인데요. 네. 현장 기자 모셔서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입니다. 네, 한참 핫하다가 조금 잊혀져 가고 있는 네. 이슈인 것 같은데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괜찮을 네. 것 같네요. 근데 워낙 복잡해가지고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언젠간 또 다시 나와야만 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오늘 레인보우 뉴스에서 다룰 뉴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한국과 일본의 관광객 수가 각각 줄어들 때 타격은 일본이 한국의 2배가 될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 내용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뉴스로는 어제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제외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본 반응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절반 이상이 실신이나 뭐 이제 폭염 속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 이상 징후를 본인이 직접 겪었거나 혹은 직접 봤다라는 절반 네. 이상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내용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번째 기사는 드라마 주제로 사용된 차별금지법 상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죠. 한국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굉장히 심하게 강하게 벌어지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도 사실 한국에 여행 오는 게 좀 취소되고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국과 일본이 이제 서로 각각 한국 사람은 일본으로 여행 안 가고 일본 사람은 한국으로 여행을 안 왔을 때 이 피해가 어느 쪽에 더 클 것이냐라는 네, 것들을 네. 조사를 해봤더니 일본이 훨씬 크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이 오늘 발표한 내용인데 2020년까지 이 한일 간 여행 감소가 지속될 경우에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 하락할 것이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고 한국은 0.05%포인트가 낮아질 것이다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의 2배 정도 그죠? 또 피해가 심한 거죠. 근데 이거를 체감 효과로 따져보면 일본이 14.3%, 한국이 1.6%.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보다 이 체감 효과가 훨씬 더 9배 이상 크게 타격을 네, 받을 맞습니다.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보고서를 보면은 한국인의 일본 관광이 81% 가까이 급감할 것이다. 내년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여행객은 그렇게까지 뭐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뭐 보고서를 보면 지금 한일 간 경제 전쟁의 영향으로 이제 한국이 이제 일본 여행객으로부터 얻는 수입이 한 39% 정도 줄어들 거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80 네. 뭐 80 몇 %인데 81%인데 그거보다는 한국은 훨씬 뭐 더 절반 적네요. 이상으로 네, 더 준 그러네요. 건데 뭐 덧붙여서 이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일본인들이 총 한 295만 명 정도 되는데 네. 사상 최대였던 시기는 2012년에 352만 명입니다. 아, 사실. 그럼 최근에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네요. 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감소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게 아. 지금 업계 관계자들이 네.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일본 사람이 한국으로 여행 오는 그 수치가 원래부터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네. 뭐 불매 운동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 결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본인 나라로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좀 집계를 해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람이 1위, 그죠? 그다음에 2위가 한국인,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1위, 그다음에 2위가 일본이에요. 왜냐면 네.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예.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한국의 피해가 일본보다는 심각하지 않을 거다라는 결과가 나오긴 했어도 네. 어쨌든 한국에서도 여행 감소로 인한 피해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분석 결과가 나온 건데 기사 댓글은 좀 어땠나요? 사실 지금 상황이 이제 한일 간에 좀 굉장히 많은 강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댓글들도 사실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뭐 네네. 되게 비장한 댓글 위주로 좀 소개해드릴게요. 비장한 댓글이요? 네, 비장한 댓글입니다. 네. 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안 가고 너흰 살기 위해 와야 할 것이다. 이런 상당히 비장하네요. 네, 이런 의견 주신 분이 있었고요. 네. 또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다들 힘들지만 아베 정권이 무너지는 날까지, 아니 우익 세력이 사과하는 날까지 인내하면서 계속합시다.
댓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 국면 굉장히 장기전으로 갈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다시 일본 뉴스예요. 두 번째 뉴스도 네. 어제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주 공식 반응은 아닌데 누가 얘기를 했냐면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오늘 트위터에 올린 글인데 이 경제산업상이라는 지위는 그러니까 일본 무역관리 담당 부서가 경제산업성인데 거기에 수장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한 얘기는 뭐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봐도 사실은 크게 그렇죠. 틀리진 않을 것 같은데 이 한국의 조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 쪽 기자회견을 봐도 도대체 뭐를 근거로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가 수출관리 체제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전혀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왔는데 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반응이 있다라고 하는데 또 어떤 반응들이 많이 나왔나요? 일단은 뭐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트윗을 통해서 의견을 드러냈는데 네네. 기존의 강경한 입장이 지금 굽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똑같이 이제 배제했다고 해도 네. 일본의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이제 의견이 줄을 이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해도 우리는 별로 타격 안 받아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지통신에서는 이제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경제산업성 관계자 멘트가 실렸습니다. 네. 뭐 그대로 전달해 드리자면 지지통신이요? 예, 이름이 지지통신이네요. 네. 이게 영향은 없다, 소란 떨 일도 없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네, 그리고 또 익명의 또 외무성 관계자, 외무성의 간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다고 하고요. 네. 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 한국이 그런 식으로 조처를 취했지만 우리는 뭐 변한 거 없어. 우리는 우리 뭐 강경하게 끄떡 그냥 없다. 갈 뭐 거야. 뭐 그런 이런 느낌으로, 네, 얘기라고 하는 가는 것 거 같네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또 한국이 이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하면서 그래도 일본이 이런 우리 조처에 대해서 언제든지 대화를 요구하면 우리는 응하겠다라고 그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일본 관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한국과 협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답들을 보면 사실 일본이 참 대화가 안 통한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기사 댓글은 좀 어땠나요? 네, 요즘 일본 관련해서는 좋은 댓글이 별로 없고요. 아무래도 그랬겠죠. 예, 지금 반응도 굉장히 온당하지 못하다라는 댓글류가 많았습니다. 뭐 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근거 따지는 놈들이 우리한테 억지 부리냐? 정말 상종 못할 인간들이래. 네. 라는 댓글이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일본이 이제 우리에게 화이트 국가인 게 더 불분명했다. 세계 전쟁을 일으켰고 남의 나라를 침범하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나라인데다 엄청난 군사 경비를 쓰면서 자위대를 어떻게든 발동해서 헌법까지 고치려 드는 나라가 화이트 국가였던 게 오류다. 네, 라는 댓글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분석적인 댓글이네요. 네. 네, 근데 여러 가지 욕설이 섞인 댓글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고르는데 힘들었어요. 재밌을 것 같아. 굉장히 점잖은 댓글을 고르느라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세 번째 뉴스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폭염에 혹사당하는 건설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나 혹은 동료가 실신 등의 증세를 보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전국 건설 노조가 오늘 광화문에서 발표를 한 내용인데 네. 보통은 이제 폭염이 있으면 1시간 일하고 뭐 10분 쉬고 뭐 이런 그죠. 규칙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절반 이상 그러니까 56%가 나나 혹은 동료가 실신하거나 어지러움증으로 쓰러지는 현상을 직접 겪거나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폭염기에는 매일 본다라는 응답도 9%나 나왔다고 해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정부가 내놓은 지침이 있잖아요. 그죠. 항상 지침은 다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지침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 이행 지침 이게 이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건데 이 지침 내용이 뭔가요? 네, 여기 지침 내용을 보면요. 잘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잘 찾아주세요. 오늘 지금 서로 너무 네. 버벅거리고 있어. 잘해야 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일단은 1시간에 10분씩 그리고 네. 폭염 경보 35도 이상일 때는 네. 15분씩 쉬라고 지금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습도가 높을 때는 또 땀이 증발하지 않기 때문에 휴식 네.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네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즉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네.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대답한 게 21% 정도밖에 없다라는 네. 거고
뭐 16%는 작업 중지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폭염 때문에 열사병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16.4%는 그래도 계속해라라는 대답을 들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시원한 물도 제공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쉴 때도 사실 뭐 50분이라고 10분 쉰다고 하더라도 그늘에서 쉬어야 되는데 그늘에서 쉬지 못하는 확률도 되게 높다라고 하는 건데 혹시 장 기자는 폭염 때 장시간 바깥에서 일해본 적 있나요?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장시간 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군 복무하던 시절에 이제 진지공사라는 게 있어요. 진지공사요? 예, 이제 주변에 뭐 그런 건가요? 시설 공사를 조금 아, 하는 건데 네. 그때는 경험을 해봤고 그 이후로는 사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요즘 날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점심 먹으러 회사 밖을 나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네. 상황인데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을 뭐 수반할지 사실 상상이 잘 안 되긴 하는데 빨리 어쨌든 그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사실 이번 조사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아파트 현장이 아닌 중소규모 현장은 더 열악하다. 그러니까 사실 대답을 네. 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조처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뭐 이행지 침이라는 게 계속 네. 있는데 사람의 인식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좀 강력하게 해야 네.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또 이런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뉴스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요즘 TVN에서 60일 지정 생존자라는 드라마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네, 저도 못 봤는데 저는 이게 미드가 원래 미드가 처음 나왔어요. 지정생존자라는 원작이라고, 원작이. 네. 근데 그거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아직 이제 한국 드라마는 못 봤는데 여기서 어제 네. 13회차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나왔다고 해요.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인 주인공이 박모진이라는 주인공이고 지진희 씨가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주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정치권에서는 꺼려하는 주제잖아요. 사실 워낙, 그렇죠. 예, 공격을 네. 많이 받고 성소수자에 대한 권리를 이제 증진시켜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대도 굉장히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거의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 여기서 드라마에서 이제 지진이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 우리 이거를 빨리 제정을 하자 차별금지법을 얘기를 했더니 참모진들이 다 말린 거죠. 그죠. 모든 정부가 다 부담스러워했던 법이다라고 이제 우려를 표하니까 지진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평등권이 아니냐. 내가 뭘 더 고려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굉장히 네, 멋진 네. 대사를 쳐가지고 드라마 같은 대사네요. 네, 드라마 같은 데를 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드라마에 대한 댓글들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달린 것 같아요. 뭐 트위터에서 이런 의견을 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차별금지법이라는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당연한 명제와 상식을 가장 안티가 없고 대중이 신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중견 배우의 입을 빌려서 말을 하고 시청자에게 이거 왜 반대하는데? 라고 묻는다. 진정한 의미의 정치 판타지다라는 평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차별금지법이 한국에는 안타깝게도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이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뭐 드라마에서 언급된 차별금지법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요. 네. 성별, 장애, 병력, 성적 지향, 고용 형태, 출신 국가, 인종, 사회적 지위 등을 근거로 고용, 거래, 교육 등의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자는 걸 법으로 정하는 겁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인데요. 네. 사실은 대단히 상식적인 내용이죠. 네, 상식적인 네.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거를 계속 추진하려고는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실제로 2007년에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예고한 적이 있거든요. 네, 정부가. 네, 근데 여기서 걸렸던 게 이겁니다. 성적 지향 차별 금지를 놓고 네. 동성애 반대 진영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12년째 법 제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고 뭐 또 실제로 국회에서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실제로 네. 17, 18, 19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지켜나가기 위한 법들이 계속 발의가 됐는데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표심에 조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의원들이 일부 네. 유권자들의 그런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을 좀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조금 해보는데요. 네, 뭐 고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렇죠. 차별금지법 발의를 했는데 네. 그게 폐기가 돼버렸죠. 논의가 네, 안 된 네. 나머지. 다만 그래도 조금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네. 이제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니 이건 희망적인 게 아니라 네. 알맹이가 빠진 법안인 거지. 네, 뭐 그나마 네. 그래도 하나를 소개하자면 네, 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 중에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네. 국가인권위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네, 상태라고 근데 합니다.
근데 이 법은 성적 지향이 빠진 건 이거 완전히 안고 빠진 찐빵이기 네. 때문에 사실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사실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은 현재 발의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맞습니다. 심각하다. 네. 근데 지금 뭐 정의당이 올해 안에 차별금지법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한다고 하니까 좀 그거에 네. 기대를 좀 걸어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거 기사 얼마 나온 지 안 돼가지고 댓글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 얼마 없는 줄 알았거든요. 네. 아닙니다. 좀 반응 뜨겁습니다. 뭐 네. 댓글 소개해 드릴게요. 차별금지법 이거 넓게 봐야 한다. 그걸 단순히 동성애 문제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네. 모든 조건에서 평등하다는 법이 생겨야 진정한 민주주의로 갈 수 있다. 아, 그렇군요. 멋있는 말이에요. 네, 멋있네요. 보통 이렇게 성소수자 얘기 나오면 악플들이 달리게 마련인데 네. 그렇지 않네요. 좀 네. 훈훈하네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정말 드라마에서 먼저 치고 나오는 걸 보고 좀 놀랬다. 아직도 교회표 노리고 동성애자 공격하는 양아치 놈들이 판치는 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은 꿈이련가? 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진짜 맞아요. 교회에서 사실은 그 네. 성적 지향 부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 교회의 표를 노리는 많은 정치인들이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걸 나서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이 드라마로 이런 일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우리 사회가 변해서 정치인들을 조금 네. 변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때만 표 구걸하지 마시고 이럴 때 좀 점수 얻으시면 좋으실 텐데. 맞습니다. 네. 점수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네, 오늘 라이브 댓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장필수 기자가 댓글 네. 하나 올려가지고 지금 닉네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아렐님께서 어장 관리하시나 보군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한때 물고기 키우는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아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정말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네. 관심이 많아서 그때 만든 이제 닉네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여행 절벽으로 일본이 입는 피해가 우리보다 크다. 그 기사 관련해서 포킴님이 일본은 더워서 안 간다라는 네. 덥다는 게 날씨만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다음 댓글 좀 소개해 주세요. 한미진 님이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겨레 TV가 TV조선 자리를 차지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일단 주변 분들한테 이런 네. 방송이 있다라는 거 먼저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맞습니다.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유튜브부터 평정하게 도와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노아벤님, 이거 최근에 만든 아이디인 것 같습니다. 노아벤. 노아벤님, 순간 사람 이름인 줄 알고 착각했어요. 노씨, 노아벤님, 이승현님, 서원근님, 네 앞으로도 자주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레인보우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곧바로 김보엽 기자가 진행하는 뉴스룸 토크가 이어지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